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리스 수상 아파트 수리 비용 문제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타격 주기입니다. 둘째, 보리스 수상은 6월 21일 이후에는 개인 강력이 필요치 않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셋째, 애국자에 따른 어느 곳에서나 애국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 아파트 수리 비용 문제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상호 타격 주기라는 소식을 아이린 킴이 보내드립니다. 연일 국회에서 노동당, 키이의 스타머 당수는 보리스 수상을 부패한 수상으로 몰아세웁니다. 보리스 수상은 핏대를 올려가며 그의 지적을 나무라고 내가 돈을 냈지 누가 내준 것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최근 한간의 루머로 나돌기 시작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년 전 싱가폴로 본사를 옮겨간 다이슨 전자의 제임스 다이슨 회장이 영국에서 코비드 환자용 산소호흡기를 생산하면서 요청한 외국에서 데려온 기술자들의 소득세를 줄여달라는 특혜 조치 요구를 검토해보라고 보리스 수상이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우닝 10번지 수상 사무실 건물 내에 있는 침실 2개짜리 관저 아파트를 거액을 들여 약혼녀가 실내 장식을 다시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신문들은 다투어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더불어 어떤 일간지는 수상이 작년에 내각 장관들이 개인 모바일 전화번호 바꾸라고까지 권고했는데 청탁을 받으려고 일부러 바꾸지 않는다 등의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며칠간의 소동 중에도 아무도 총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스타일의 황금 벽지에 호합한 가구들이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수상이 보조관에게 약혼녀 캐리 시몬즈가 통제불능일 정도로 돈을 쓴다고 불평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마치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사용한 것처럼 기사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보리스나 관련자들은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는 슬그머니 총액이 5만 8천 파운드 소요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관저 운용 규칙상 1년에 3만 파운드까지 사용할 권리가 수상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은 2만 8천 파운드입니다. 한화 4,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가계적으로도 부자이고 비록 작년부터 20% 깎인 월급이지만 연봉이 15만 파운드입니다. 물론 작은 돈이지만 돈을 기부금이나 누군가가 대납했다면 큰 죄가 되는 거죠. 보리스 수상은 스타머 당수가 황금 벽지를 판다는 존 루이스 백화점에 직접 가보게 만들었습니다. 벽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할롤에 860파운드인 걸 알았습니다. 벽지치고는 많이 비싼 가격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자신의 약혼녀 캐리 시몬즈를 마치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사치한 여자로 만들어서 신문들이 떠들게 만들고 야당 당수까지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추궁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마다 수상의 답변은 당신들 노동당은 국가를 위해 무슨 일 했나? 나는 팬데믹과 싸우고 국민의 직업을 걱정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 일했는데 당신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기껏 해야 내 아파트 수리비 가지고 매일 따지냐? 또 말해주나? 내가 냈다. 라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보수당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중간 선거 앞두고 보수당과 보리스 수상 인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흑색 심리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6월 21일 이후에는 개인 간격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린 킴이 보내드립니다. 보리스 수상은 과학자들로부터 6월 21일 이후에는
대규모 이벤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록다운의 마지막 로드맵인 6월 21일 후에는 팬데믹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선언이어서 국민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언을 가능케 만드는 이유는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보고서에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조이 코비드 증상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팀 스펙터 교수는 아직 완전시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영국 성인의 3분의 2가 백신을 맞았고 1,400만 명은 2번 접종했습니다. 고령자들은 곧 이어 한 번 더 접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난단 반탐 교수는 백신을 접종한 지 14일이 지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딸 수잔 안 여사가 미국에서 훈장을 추서했다는 내용을 빅타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 드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78년 평안남도 대동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도롱섬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되던 해에는 청일전쟁이 평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애국이란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19세에는 독립협회에 가입 활동하다가 190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생활은 공부보다 동포들의 구심점이 되어 회관을 짓고 신문을 발행하다가 1907년 귀국합니다. 신민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2003년 미국의 흥사단을 조직해서 해외에서의 애국활동이 본격화하였습니다. 1938년 돌아가실 때까지 애국활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도산 선생의 딸 수잔 안 여사는 1915년 LA에서 태어났고 1942년 해군 장교로 임관하여 46년까지 근무하고 대위로 제대하였습니다. 그 후 정보국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2015년 6월 영면할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수전 안커디, 한국명 안수산 여사를 미국 해군을 빛낸 영웅이자 선구자로 소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군 햄튼로드 해군박물관이 제작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안 여사가 해군에 입대한 첫 아시아계 여성이자 해군 역사상 첫 여성 장교였으며 미군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도 역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녀가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과 이혜련 씨의 장녀였다면서 안창호 선생이 어린 시절 안 여사에게 훌륭한 미국인으로 자랄 것과 동시에 한국인의 유산을 결코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안 여사가 1946년 해군을 제대한 뒤 국가안보국에서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며 러시아 정보수집요원들을 이끄는 등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그녀는 여성이자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영웅이자 선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